안녕하세요. 저는 기술보증기금 채용 담당자 정혜선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신입직원 채용 안내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부터 저희가 이제 보통은 채용 설명회를 다니면서 좀 여러 가지 정보도 드리고 올해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지원자들 만나봤고 직접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뭐 취소도 많이 되고 하면서 기회가 없었어서 되게 우려도 되고 정보를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어제 저희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날짜에 딱 맞게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나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오늘 같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 분들은 저희 어제 채용 공고 나온 부분을 홈페이지나 뭐 채용 사이트 통해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고 또 궁금한 점 질문을 올려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오늘 기술보증기금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술보증기금이 뭐 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기술보증기금이 도대체 무슨 회사인가 저희 기금 이름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을 평가를 해서 중소기업의 보증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 출연 기금으로 설립이 된 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기술보증기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보증기금이 하는 역할에 대한 공식적인 소개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기술 보증을 지원을 하는 정부 출연 금융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을 하기 위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평가, 창업지원, 기술 이전, 기술 투자, 이런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 보증하고 기술 평가라는 업무를 설립 이후부터 계속 해왔고요. 거기에 기술 인증이나 기업 지원, 컨설팅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이전, 기술 신탁, 기술 보호, 특허 공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근에 시행을 해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비금융 서비스 지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술보증기금은 1989년에 설립됐습니다. 올해로 31주년 된 기관이고요. 1997년에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이 기술평가센터 개소한 걸 기반으로 해서 기술평가 보증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기술평가 보증 제도라는 것이 요즘에 저희 지원자들 많이 알고 계시는 기술금융 이런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가장 중요한 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신기술평가 시스템 KTRS라는 거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 KTRS 시스템은 2007년에는 특허까지도 취득이 됐고요. 그래서 이 KTRS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기술보증기금에서 하고 있는 기술평가가 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보증기금은 이런 기술평가 시스템을 통한 보증 지원, 중소기업 지원 외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공공부문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요. 2013년도에는 신재생 에너지 대상 공생발전부문 대통령 표창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또 저희 기술보증기금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 주무부처가 기존의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 산하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을 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술보증기금은 미션이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술금융과 혁신지원 활성화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 아래에서 기술의 가치를 더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넘버원 혁신성장 파트너라는 비전을 설정을 했고요. 이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핵심 가치를 설정을 해서 또 4가지 전략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기술보증기금은 본사는 부산에 소재해 있습니다. 문현동에 소재를 해 있고요. 그렇지만 전국 단위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조직도에 보시면 제가 속한 인사부와 뭐 기타 다른 여러 부서들이 있는 본사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저희 지역본부, 기술평가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 90개 정도의 저희 지점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보증기금에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본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기술평가센터, 저희가 지점이라고 말하는 기술평가센터, 그리고 기술혁신센터, 뭐 특허공제운영센터, 뭐 이렇게 특수평가라든지 아니면 특허공제 사업을 운영을 하기 위한 센터 같은 곳에서 다들 한 번씩 뭐 두 번씩 이상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기술보증기금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인재상이 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는 저희는 융합형 인재를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융합형 인재는 세 가지 역량을 다 갖춘 사람을 융합형 인재라고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역량이라 함은 저희 상경계적 직무 능력, 이공계적 직무 능력, 법학적 직무 능력을 다 갖춘 역량을 다 갖춘 인재를 저희가 찾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인재상을 설정한 이유는 저희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역량이 모두 종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공계적인 직무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업의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경계적 직무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구상채권 회수나 아니면 기업의 재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저희가 돕기 위해서는 법학적 직무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인재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모든 저희 평가 단계에서 이런 뭐 융합형 인재 형태의 가진 지원자를 저희가 뭐 찾고 있다는 점 본인이 감안을 하시고 역량 어필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 채용 공고 그리고 지원 자격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올해 2020년 기술보증기금 채용에 한해서 유효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 염두에 두셔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채용은 직무가 세 가지 직무로 나눠지는데요.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전산, 채권관리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고요.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직무는 또 모집 부문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이공계, 박사, 보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훈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해서 그 취업 지원 대상자에 한해서만 제한 경쟁 채용을 하고 있는 점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집 부문 일반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반은 뭐 특별히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필기 전형에서 경영 또는 경제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셔야 된다는 점이 좀 차별성이 있고요. 이공계 부문은 좀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공계 중 하나 분야의 교육을 7과목 이상 이수한 분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7과목 이상이 꼭 한 분야여야 되냐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7개 이상의 과목을 적으실 때 예를 들면 뭐 기계 분야와 본인이 뭐 전기전자 분야를 다 같이 교육 과목을 들으셨다. 그러면 뭐 기계는 3개, 뭐 전기전자는 4개, 아니면 기계는 4개, 전기전자 4개 이렇게 8개를 적으신다던가 그렇게는 하실 수가 없고요. 사실 기계 분야 7개 이상 아니면 전기전자 분야 7개 이상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한 분야라는 게 꼭 본인의 전공을 말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공이 전공명이라든지 전공은 학교마다 다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큰 범위로 분야라는 범위로 저희가 넓혀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술평가기관이기 때문에 전문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분야에서는 박사 부분을 저희가 전문 인재로 설정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모집 전공 분야는 조금씩 채용 때마다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 그리고 생명 이렇게 4가지 분야에서 박사 인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과 채권관리 모집 부문인데요. 먼저 채권관리 모집 부문을 설명을 드리자면 채권관리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제 일반 이제 법을 전공하신 분들도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모집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변호사 또는 변리사로 이제 자격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채권 관리 부분을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저희 기술보증기금에서 이제 재정 건전성 강화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준법 감시라던가 이런 역할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 인재를 모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올해는 변호사 또는 변리사 채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모집 부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산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재연 자격이 있으신 거는 아닌데요. 보통은 전산 부분에서 교육사항과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산 부분은 저희 본사에 ICT 운영부라고 있는데 그 ICT 운영부에 배치가 되어서 부산에서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자분들마다 뭐 장점이 되실 수도 있고 뭐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전산 직무로 지원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기간을 저희 근속하시는 대부분의 기간을 부산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는 점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전산 직무로 지원을 하시지 않고 그 컴퓨터 공학 쪽 전공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공계 쪽에도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이공계로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 아까 설명드렸던 전국 단위의 그 영업점에서 이제 순환 근무를 하면서 그 전국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어떤 성향이신지 아니면 어떤 직무가 더 맞으신지 생각을 해서 지원을 선택해서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지원 자격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 학력, 성별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없으시고요. 다만 저희가 어학 기준이 있는데요. 그 일반 이공계 보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영어나 아니면 뭐 일본어, 뭐 중국어 이렇게 어학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 어학 기준 이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신다고 하면 뭐 지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준비하신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형 절차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제부터 9월 9일 2시까지 지금 채용 공고가 시작이 돼서 그때까지 마감이 되고 있고요. 그 서류 전형은 10월 초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배수 선발이고요. 필기 전형은 10월 중에 치러질 예정이고요. 서울과 부산에서 나눠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면접과 2차 면접은 뭐 11월 에 이제 둘 다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전형 절차를 다 거쳐서 12월에 입사를 하는 일정이십니다. 네, 먼저 서류 전형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서류 전형은 자기소개서와 교육사항 그리고 자격사항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직무 관련된 경험을 어떻게 하셨는지, 능력을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에 적합한 인재이신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다양한 경험들을 다 녹여서 적어 주실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경험을 하나를 설정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질문에 맞는 대답으로 좀 적어주시는 것이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사항 같은 경우에는 직무별로 교육사항을 적으실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신데요. 채권관리 부분은 교육사항 따로 적으시는 부분 없으시고요. 전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산 부문에서 교육사항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기술 모집 및 기술평가 부문은 각각 그 모집 부문에 따라 다른데 뭐 저희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과 계열이든 뭐 공과 계열이든 상관없이 이공계 교육사항에 대해서 다 적으실 수 있다는 점이 조금 특화된 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저희 모집 부문별로 다 적으실 수 있는 게 달리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 공고에 보시면 부침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자격증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으신 것이 어떤 게 있으신지 아니면은 저희 기술보증기금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준비를 어떤 걸 하시면 될지 앞으로 어떤 걸 하시면 될지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기 전형인데요. 필기 전형은 저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로 나눠져 있는데요.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채권관리 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이 공통으로 치르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NCS 저희 10가지 항목 중에서 저희가 5가지를 골라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출제 범위도 저희 공고문이나 지금 보시는 PPT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나 이런 걸로 대비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모집 부문별로 시험이 다 달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공계, 박사, 보훈, 전산 같은 경우에는 논술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일반 부문 같은 경우에는 경영, 경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험을 치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Q&A 시간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 전형은 저희가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차 면접은 직무적 합성 면접, 발표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조직적 합성 면접은 저희 자기소개서 쓰신 걸 기반으로 해서 심층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이제 지원자분들 여러분이 조를 짜서 들어가서 토론을 하시고 저희 면접위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찰을 하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2차 임원 면접 부문은 다대다 면접이고요. 임원분들과 저희 지원자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같이 들어오셔서 질의응답하시는 방식이시고요. 한 가지 저희가 올해 채용부터 변경이 된 부분이 그 2차 면접 전형에서 기존에는 허들 방식으로 해서 그 전 전형 단계가 이제 그 다음 전형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 2차 면접 전형에서는 기존에 진행해왔던 전형 단계별 점수를 일부 반영을 해서 20%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평가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좀 급하게 저희 채용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채용 공고나 지금 발표 내용 들으시고 나서 Q&A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Q&A 시간 때요. 제가 먼저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 드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남겨주실 때요. 앞에 회사를 명을 좀 기입해 주시면요. 제가 좀 도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공기업들이 다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가서 문제겠죠. 그렇다면 일단은 나는 우리 회사가 이래서 좋다. 이거 한 가지씩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적인 면을 이제 배제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술보증기금에 근무한다면은 모든 분들이 느끼실 만한 부분이 보람입니다. 저희는 이제 어쨌든 중소벤처기업을 고객으로 가지고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부분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드리는 부분 이런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고 저희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보람이 제일 업무하면서 제일 크고 근무하면서 제일 많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간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지금 그 장점은 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저희는 다 사람인지라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좋지만은 않을 수 있거든요. 일부 조금 안 좋은 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어쨌든 기업을 평가를 하는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직원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입사하고 이제 뭐 한 1년 이내 되면은 담당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한 300~400개씩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 기업들을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트렌드, 뭐 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변동이 되는 거에 맞춰서 기술보증기금도 또 지원이 나가야 돼서 끊임없이 본인이 이제 좀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 모습이 필요해서 그런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계속 시험 보고 그러진 않죠? 저희가 조금 어렵다고 이름이 나 있는 시험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저희 업무 역량을 평가를 하는 시험이 있고요. 그거를 꼭 통과를 해야지만 한 단계 승진할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승진이 반드시 있어야 자기 개발을 위한 시험을 통과를 해야 그렇죠. 되는. 업무를 이제 네. 열심히 잘 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네. 그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공통 질문으로요. 많이들 물어보는 건데요. 입사할 때 직무랑 지금이랑 직무가 한 번쯤은 바뀐 상태잖아요. 그래서 직무 순환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해요. 좀 각사별로 뭐 전체 평균을 낼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도 인력 운영상 기준이 이제 2년 정도 한 곳에서 근무를 하면 이제 다른 지점으로 배치가 되는 이제 순환 근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직무가 바뀐다고 하는 거랑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이제 이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서 이제 보증이나 평가 직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직무만 계속하는 건 아니고, 채권 관리 업무를 하는 이제 재기 지원 센터를 간다든지, 뭐 저 같은 경우처럼 이제 본사 조직에 오게 되면은 뭐 기존에 하던 직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또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도 이게 뭐 직무별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고요. 대신에 순환 근무 주기는 2년으로 저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요 기술 보증 기금입니다. 이번에도 두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필기 시험 시 인성 검사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아, 네. 저희가 기존에 작년까지 같은 경우에는 인성 검사 아니면 뭐 직업 성격 검사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치렀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성 검사 그 직업 성격 검사는 필기 단계에서 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추가된 게 저희가 AI 역량 검사를 1차 면접 단계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인성 검사 대신에 AI 역량 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되게 예리해요. 이번에 서류 배수가 줄었대요. 예, 어떻게 잘 캐치를 했는 것 같은데, 예, 서류 배수가 줄었는데 그러면 자격 사항이 중요해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가이드를 주면 좋을까요? 네, 예리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서류 배수는 사실은 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고려를 했을 때 이번에 작년에 30배수에서 올해 20배수로 줄어든 거는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 점수가 반드시 있으셔야지만 합격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30배수 진행을 했을 때, 그리고 2018년도에도 저희가 20배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럴 때도 보니까 자격증 이제 저희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자격증들을 주로 인정을 하고요. 예를 들면 컴퓨터 활용 능력 뭐 이런 자격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원자들이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없으셔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신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공통 질문인데요. 그 공기업 지원하는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사가 사실 지역 배치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혼을 하면 희망 지역을 좀 받고 거기 우선 배치가 되는지 이거 궁금하다고 합니다. 아, 네, 이제 저희가 사실은 순환근무가 원칙이다 보니까 그 결혼을 하시고 나서 계속 한 곳에 있으실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저희 직원분들도 다 기혼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결혼을 하시고 나서도 순환근무를 이제 어느 정도 지역을 이동을 하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다만 이제 질문하신 분의 의도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하고 신혼일 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뭐 그런 이제 개인의 이제 뭐 가정사라던가 아니면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사정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희망근무지를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그 전산직 관련돼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부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전산직이 아닌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뽑는 직무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산직 관련 준비를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산직은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저희 전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이공계 부분 박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집 부문이랑 똑같이 직무 상황 기술 그 논술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뭐 해당 전공에 대해서 뭐 질문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풀이 방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전반적으로 기술 보증 기금의 직무나 아니면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뭐 국내 경제 뭐 정치 상황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논술을 풀이할 수 있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좀 뭐 계속 이제 준비를 하면서 뭐 스터디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많은 친구들이 재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쉽게 뭐 한 번에 붙지 않으니까 그때 자소서를 다시 써야 되냐 많이 물어봅니다. 그거 좀 어떻게 좀 가이드를 주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질문을 하신 이유가 저희가 올해 이제 채용 공고상에
그 자기소개서 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최저점을 부여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를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다른 기관들도 다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정채용 부분 때문에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쓰시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뭐 표절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제 경험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뭐 다른 이제 공개된 자기소개서라든지 이제 다른 타인의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뭐 참고만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표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이제 했을 때 그거를 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자들이 작성을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소개서를 다시 써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이게 본인의 경험이 실제로 맞는지, 그리고 본인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작성을 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을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공통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후배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면접이랑 채용 전체의 방향성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후배들이 어떤 강점 그리고 어떤 성격의 공통점이 좀 있었나요? 물론 공통점이 없겠지만 대략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인재들이 구성된 것 같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채용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저의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신입 직원들 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호감형이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면 바라봤을 때 저희가 아무래도 고객 응대라든지 이제 영업점에서 고객분들,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대해서 접점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입 직원 채용을 할 때 있어서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또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평가를 하는데 반영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저희 신입 직원분들 보면 대부분 다 모두 호감형인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호감형이 잘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잘생기고 이쁜 거랑은 그런 전혀 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기보에 추가적인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예, AI 면접이 추가되었는데 걱정이 많은가 봐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준비는 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에서 이번 AI 역량 검사를 좀 제공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네네.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고요. 물론 뭐 그거를 경험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를 무조건 통과를 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좀 뭐 많은 경험을 하시고 준비를 하실수록 이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번에 AI 영양검사 처음 추가를 하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뭐 지원자분들한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비중을 두는 평가를 하기를 원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그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 있어서 좀 특정 부분, 저희가 조직 적합도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그 조직 적합도 부분에서만 조금 낮은 점수를 받으신다고 하면은 결격 사유로 이제 운영을 해서 저희가 탈락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평가에 임하시면은 좀 뭐 부적격으로 판정되시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흘렀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취업 준비생분들이 본인 회사도 괜찮고요. 그럼 취업 준비 전반적으로 좀 팁을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팁이라기보다는 좀 무거울 것 같으니까 가이드, 선배로서 이야기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모든 전형 절차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필기 전형이고요. 필기 전형에서 면접 전형으로 거의 한 10% 정도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자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필기 전형을 제일 중점적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준비된 인재분들이 많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락을 하신다고 한다면 좀 뭐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든 아니면 면접 전형에서 면접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하신 것 위주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준비된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그 질문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